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 합니다. 오늘은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좋은 봄날인데 요즘에 더 고통스러워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로 알러지 비염 때문인데요. 어떤 아이들은 금세 화장지 한 통을 다 써버린 경우도 있고요. 축농증까지 고생하시는 아이들. 또 입 벌리고 자답게 하면서 숙면을 못 취하는 그런 아이들. 학습장애라든지 성장장애까지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알러지 비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원인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이제 꽃이 피는 계절인데 그렇죠. 네.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우리 호흡기가 많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러지 비염 환자들 고생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네, 코의 비각계가 우측에처럼 이렇게 원래대로 있었는데 부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붓는 원인 자체가 알레르기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자주 보도되고 또 중국발 황사라든가 꽃가루라든가 이렇게 네. 가세하면서 코가 상당히 힘든 계절이 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은 그 코라는 것은 자동차라고 하는 에어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필터가 스트레스라든가 위장관의 열 때문에 점막이 건조되면서 미세먼지를 청소해주는 필터링이 떨어지면서 그 비염 증상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갑작스럽게 미세먼지, 꽃가루라든가 황사가 증가되면서 더더욱 극성을 부리는 괴로운 질병이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비염 상태는 가장 증상을 보고도 알 수 있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코 점막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코 점막을 보면은 먼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점막이 약간 분홍빛이 돌고 붉은빛이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비각계와 중비각계가 이렇게 뻐끔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막이 점액질이 잘 덮여 있어야 갖고 촉촉해야죠. 예, 너무 마르거나 너무 습해도 안 됩니다. 아,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고요. 윤기가 반딱반딱 흐르고요. 그다음에 빛깔이 나야 됩니다. 거기다가 코 속에 어떤 점막에 어떤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코 점막은 건강에 척도가 됩니다.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죠. 재채기를 많이 하죠.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화장지 금방 한 통 다 쓰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을 보이면 이런 알러지 비염을 의심해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하면은 일단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콧물, 예.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것들이 3대 증상 표현되는데요. 요즘의 비염은 이런 3대 증상과는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아. 예전의 비염은 요즘의 비염은 심지어는 콧물, 코막힘이 있는 사람도 콧물을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재채기가 한 사람인데 아예 없으면서 비염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 어린애들은 콧물이 많이 나와서 화장지를 한 통 이상 쓰는 애들도 있지만 어른들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 재채기가 있더라도 조금만 있고 좌우 코가 번갈아 가서 막히는 건조성 코막힘이 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면 장애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비로가 생겨서 코가리가 생기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코딱지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코를 자주 만지게 되죠. 그다음에 콧속이라든가 입안이 그다음에 눈까지 가려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비강염으로 해서 머리가 무겁고 노란 코가 지속적으로 조금 호비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코 주위가 이렇게 푸르싱싱하니 이렇게 색깔이 죽어있는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면 중 입을 벌리고 코골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양치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구취가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를 풀 때 피딱지도 나오고 심지어는 코가 피에 묻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를 수시로 훌쩍거리고 얘들 같은 거는 킁킁거리다 보니까 이거 혹시 티가 아닌가 틱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같은 경우는 코감기를 늘 달고 산다. 그다음에 말을 할 때는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요즘에 코 비염의 증상은 건조성 막힘, 코막힘 증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숨길 건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예전의 비염과 현대 비염이 많이 달라졌다 양태가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염을 예. 환자도 열심히 치료받고 의사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하.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상황 현대 때문에 현대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병인가? 예.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비염 및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으로 계속 관리만 해야 되는가? 네. 그것도 의심이 들고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약도 먹고 관리도 많이 하는데 갈수록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비염 상태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예. 치료에 있어 우리 의사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비염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예. 새로운 어떤 그 치료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60, 70년대 보면은 네. 코가 하도 많아서 이 학교 들어가면 행커치프를 달고 네, 코를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선수가 그렇죠. 누런 코. 그렇죠. 예, 그때는 예. 점막에 점액질이 과잉의 시대였습니다. 아하. 요즘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코 흘린 애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거의- 깨끗하지요. 거의 겉으로 없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점액질의 과소해, 점액질이 없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죠. 아. 그래서 코의 점막의 보호막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도 그 사회상을 반영하듯이 네네네. 또 치료도 그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옛날에 어떤 그런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1차성 알레르기 비염은 즉시형 알레르기 비염이었습니다. 네. 바로 어떤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조금 나타나는 만 비염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영화라든가 TV에 보면은 뭐 꽃게라든가 복숭아 먹고 또 뭐 땅콩 먹고 뭐 갑자기 코 막혀서 막 숨이 넘어가고 그럴 때 얻는 가서 응급실 가서 주사 맞아서 깨어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듯이 그런 쪽에 가까운 비염들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요즘의 비염은 이걸 특별한 항원이 있는 특이성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래서 옛날 비염을. 근데 요즘의 비염은 우리가 지금 이 공기 중에도 있을 거예요. 생활성 먼지. 그러니까 물질이 원인이 되는 비특이성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비염은 그것을 피하고 주사 한번 맞고 약 한번 먹으면 없어지는 비염인데 요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연성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알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비염이 옛날에는 계절적으로 국한적으로 그때만 살짝 해다가 아는데 요즘은 1년 내내 지속성으로 통용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하. 거기다가 물론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으나 환절기 때 확 또 병이 심해지고요. 하루 중에 조속으로도 변합니다. 아하. 그리고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비염이 있다 없다 하고. 네. 그리고 먼지라든가 곰팡이 등의 어떤 생활성 먼지의 요인도 있지만은 주로 어떤 온도 변화에 상당히 민감해지는 비염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비강 점막의 코의 보호 기능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비염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요즘 비염은 2차성 가성 알레르기 비염이다. 이렇게 정의를 그러고 하고 보니까 싶습니다. 치료받고 좀 숫자가 좀 확 적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람을 가져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치료법도 좀 과거하고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차성 그다음에 그 진성 어떤 그 특이성 이런 비염은 우리가 그 어떤 약물을 처방하거나 예, 예. 뭐 여러 가지 처방을 통해서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었고 또 그 상황을 피하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2차성 비염인 요즘 비염은 만성화되고 있고 지속성 비염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탐색하고 생활 환경과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치료법도 변화를 해야 되고요. 예, 예. 이 어떤 유전학적으로는 후성 유전적인 접근이 필요한 어떤 그런 치료법이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열이 많아가지고 생기는 2차성, 네. 비특이성 이런 용어들을 써주셨는데 그만큼 이런 환경의 변화, 새로운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달라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요. 예. 제가 그 요즘의 비염은 예전의 비염과 틀리 어떤 지속성 통연성 비염이라고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점막 기능이 저하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점막 기능에 비강 점막의 보호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액질이 분비가 돼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점막이 순환장애가 생기고 또 점액질 양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체온 조절력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라든가 소화기혈 때문에 비강 점액질이 건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장 기능은 장은 또 우리가 그 발생학적으로 코하고 같이 같은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하고 관계되는데 장 내 유익균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유해균이 증가되고 있는 어떤 음식 식생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국적 불명의 식품이라든가 항생제가 들어있는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색소가 들어있는 음식 때문에 장 누수증후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점막 기능을 약화시키고요. 이 코 점막은 점액질을 분비하고 점액질은 미세먼지를 방어해주는 보호막을 역할을 하고, 그 코 점막은 인체 면역에 가장 그 첨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흡기능 위장관과 동일한 어떤 조직이 분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코가 점액질이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하루에 점액질 2리터가 분비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많이 예, 되니까. 계속 코를 청소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모 운동도 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죠. 주로 위장관으로 넘겨서 소화시켜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데 어떤 그 이 점막의 점액질은 밖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코 점막에 점액질이 하루에 2리터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착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청소를 꾸준히 해서 위장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이런 기능들이 떨어짐으로써 그 알러지 비염이 생기고 점막에서 보호 기능이 떨어지면서 현대에 요즘에 비염이 생긴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점막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점막의 보호 기능, 열성 건조 비염이다. 이런 용어를 써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공기 중에는 많은 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커튼을 딱 제치게 보면은 이렇게 먼지가, 이 먼지가 코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먼지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점막에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보호 기능이 떨어지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미세먼지가 코 점막에 바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래서 붙게 되고 그다음에 코에 그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비염이 되는 원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러한 그 어떤 증상들을 보면은 이 증상을 열성 건조성 비염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비염의 양상이 있겠지만은 주 증상에 보면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기본적인 비염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봄철의 계절성이 아니고 통용성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코가 늘 답답하고 코막힘 증상이 주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주라든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열이 뜨다 보니까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무겁게 되고요. 얼굴이 잘 붉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구 건조, 안구 충혈, 그다음에 안구 피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열 때문에 점막이 건조되면서 코딱지라든가 그 피딱지가 생기고 코에 속에서 불어오는 코에 혈흔도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후비로가 생기고 구취가 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려움증은 위반이라든가 눈에 가려움증이 있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죠. 열이 뜨니까. 그다음에 비내시 현상, 점막이 아주 건조합니다. 그리고 점액질이 말라 있고요. 비내시 현상, 점막이 붉게 부어 있고요. 비내시 현상, 점막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코딱지, 피딱지가 또 뭐 거미줄 같은 것도 코스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체열 진단을 보면은 정상인 사람들은 얼굴 쪽이 차고요. 그런데 열이 이로 얼굴 쪽하고 스트레스 열, 그다음에 소화기 열이 뜨면서 점막을 건조하게 되는 이 열성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는 차게 나오는 이런 검사 결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듬이 신체에서 깨진 경우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뭐 비염 걸리신 나이 드신 좀들 보면은 늘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한 아이들은 반드시 코 비염을 한번 의심해 보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뭐 안면 비대증까지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 성인들은 그 비염의 양상이 자기들은 비염인지 모르고 살지만은 코골이를 보면은 비염으로 인해서 점막이 비우되면서 편도라든가 붓고 연구가 붓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뭐 눈이 늘 피곤하는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심하면은 이 냄새를 못 맡게 됩니다. 후각 기능이 저하되고요. 그럼 음식 맛도 없겠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성 후두염, 장기증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후비로로 인해서. 그다음에 구취가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보면 입 치아라든가 위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피로, 두통, 뭐 개운 감퇴, 업무 능력 저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들이 문제입니다. 소아들은 코가 막히면 구호흡을 하게 됩니다. 예. 구호흡을 하게 입으로. 돼요. 예. 그러면 구호흡, 코로 숨을 쉬어야 뇌의 열도 빠지고 뇌 기능이 좋아질 텐데 이거 열이 차면서 집중이 떨어지고 두통이 있다 하고 어지럽다 하시고요. 구호흡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우아래 상하에 치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교합. 그다음에 입이 틀어지다 보니까 안면 비대칭. 그다음에 또 구호흡을 하다 보니까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깊은 수면 때 나와야 되는데 자꾸 깨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못해서 그때 성장 장애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 잘 일어나기 못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이 비염이 뭐 치명적인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을 아주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잘 자라야 될 텐데 비염이 단순하지만은 않군요. 그게 학습도 조금 힘들게 하고 집중력도 좀 힘들게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요. 여러 가지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그중에서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안면 기형, 안면 비대칭이 된다면 특히 딸아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지금 여자애가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비염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살았고 한 친구는 입을 벌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하악이 상하악이 하악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벌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악이 기형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저 아래턱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딸은 아가씨는 이렇게 예쁘게 컸는데 오른쪽 경우는 이렇게 그 하악이 들으면서 이것이 입을 벌릴 때 우리가 바로 반드시 벌릴 수 있는 거잖아. 한쪽 눌리고 벌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틀어지는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입을 구호흡의 비염이라는 구호흡의 가장 큰 폐해고요. 이런 경우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코는 그냥 장식품일 뿐이에요. 입으로 쉬다 보니까 콧대가 아주 좁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술이 위로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턱이 약하고요. 혀도 드러나게 되고요. 부정교합이 되고 좀 멍하고 집중이 떨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코가 막혀서 얼굴이 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까? 학습 장애. 가장 크게 걱정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코라는 것은 단순히 뭐 호흡 안 한다고 생각하고 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코는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뇌가 우리 몸의 그 몸무게 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혈액은 20%를 씁니다. 영양도 많이 쓰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항상 과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 부비동이라든가 코를 숨으로 쉬면서 열을 이렇게 공냉식으로 식혀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얘가 과열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그 열이 차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상당히 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 두통, 머리가 멍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건망증도 생기고 수면 질이 떨어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뭐 눈이 아프다고 하고 눈이 붓기도 하고 성격도 급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 집중력, 학습력이 저하.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 악화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아이도 또 이러다 보면 우울감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그 비염 때문에 요즘에 비염 때문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동반 증상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키도 좀 쑥쑥 커야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장에도 조금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당연하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뇌에는 이렇게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열이 뜨면은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데 뇌하수체 전엽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뇌가 과열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성장 호르몬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성장 호르몬 양이 적어지고 또 깊은 수면을 못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돼야 할 시간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장애라든가 나타나고요. 그 비염과 성장 장애에 대한 것들을 그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약 30% 40%가 성장 장애 원인이 비염하고 관계 있고 대부분 성장 장애 있는 애들이 비염에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3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수면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을 멈춰버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숨을 쉬는 그런 사람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수면 무호흡 증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이런 비염과 연관이 있다고 혈압도 올리는 원인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숨길이 보면은 이 코를 통해서 예. 이제 코의 비각기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경구기를 지나서 여기가 아데노이드가 있습니다. 예. 아데노이드가 있고요. 이 밑에는 편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염이 있으면 일단 점막이 부어서 숨길이 좁아지고요. 예, 예. 그래서 코골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염증이 지속되거나 불비동의 염증이 있으면은 이 편도라든가 아데노이드가 붓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예. 숨길이 또 좁아집니다. 예.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코골이의 원인은 이 턱관절이 구호흡을 하다 보면은 뒤로 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턱을 해서. 그래서 예. 요 뒤로 밀리면서 이것이 좁아지는 그 코골이 원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염과 코골이를 보면은 주로 비각기가 부어 있는 상태, 그래서 숨길이 좁아지고 편도라든가 아데노이드가 부어 있는 상태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염을 치료함으로써 특히 어르신들이라든가 특히 아이들도 코골이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쪽을 치료를 해줘야 근본적인 코골이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입에서 흡수가 난다. 예. 굉장히 큰 실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다 아무리 닦아도 안 된다고. 네. 예. 그것도 이거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열성 건조성 비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점막이 점액질이 말라요. 마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그 코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흘러내려가야 될 점액질들이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농축이 되면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균이라는 것들 부패가 됩니다. 예. 부패가 되다 보니까 점막이 많이 붓게 되고요. 이것이 그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뒤로 넘어가면 후비를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숨 쉴 때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건데 이 그러면서 어차피 이렇게 농들이 후비로 있으면서 이것이 그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염의 어떤 그런 열성 건조성의 비염의 동반 증상이 하나가 심한 구취. 그래서 네. 치아에도 이상 없고 위장에도 이상 없는데 나는 구취가 있다. 그럼 네네. 반드시 코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강의 점막 기능을 잘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네.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비강의 그 점액질이 하루 2리터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비강 점막을 청소해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나쁜 것들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뇌열도 식혀주는 작용을 하는데 현대 어떤 국적 불명의 음식이라든가 특히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비강 점막이 말라지게 됩니다. 그 말라지게 되면은 그 점막의 보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코에 비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열성 건조성 비염으로 그러므로서 치료의 방법은 일단 열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열의 원인인 스트레스열과 그다음에 소화기열은 그것을 제거해주고 장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면역의 어떤 과민 반응을 없애주는 그리고 그 코에 순환을 시켜서 그 점막 기능을 회복시켜서 그 체온 조절력을 많이 조절시켜준다면 비염 치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흔치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앓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앓고 있는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절적으로 국한되었던 계절성 비염이 요즘은 1년 내내 또 지속적으로 통연소로 나타나는 그런 비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비염이 잘 안 낫고 재발 반복되고 악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코의 증상만 치료했지 근본 알러지 비염의 근본 원인은 원인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강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의 보호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현대 요즘 비염을 치료하는 근본 대책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불치라 생각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방치하게 되면 점점점 비염이 심해지고 점막의 비가역적인 변화 때문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코골이라든가 천식, 그다음에 안면비대증, 성장장애 등 다양한 2차성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질을 아주 악화시키는 낮춰주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다면 알레르기 비염에서 해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주말 나들이는 요즘에 어디로 주로 가십니까? 아름다운 숲 1위, 명품 숲으로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장성 충령산 편백나무 숲인데요.
숲속에 가득하고 알싸한 진한 피톤치드 향기, 청정한 숲 기운과 함께 정직한 자연에 둘러싸여서 다정한 사람들과 도란도란 지내다 보면은 막힌 코도 확 뚫릴 것 같습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